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대출 규제, 주택 공급 감소에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차유정 기자가 YTN에서 7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감소 속에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약 24평이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의 계약이 체결. 전세 대출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데다가 전세 물건은 급격히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살이로 떠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전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가 넘었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불안정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전세는 주택 취득 전 단계로 서민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길이었다. 즉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이 전세 끼고 했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또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이 대출금을 또 갚을 수 있는 팔고서 완전 자기 주택을 소유하려면 좀 작은 거로 옮기면은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대들은. 근데 이것이 막혀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글로벌 표준과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에 집중된 여러 분야 중 정부와 국회부터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라. 배수부 이전 하나 가지고 되겠는가? 라고 저는 좀 비판적인 성격의 그 말을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서울에 인구가 계속 몰리니까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3천만 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큰 경고 신호인 이유입니다. 시드니 호수 포춘지에서 7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얘기죠. 높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로 인해 미국인들이 특히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많은 주택 소유자, 특히 모기지 상환액이 낮거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은 판매가 아닌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 공급이 더욱 제한되고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미국인이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지금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그 주식을 활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금리가 높아가지고 모기지 대출을 좀 지양한다는 얘기죠. 지난 몇 년 동안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구입이 장애보는 본질적으로 닭과 달걀의 상황이다. 수십 년 전의 주택을 구입하고 지금쯤이면 일반적으로 대출 규모를 축소할 준비가 된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 금리는 3% 미만이었으며 2023년 10월에 8%로 정점을 찍었고 현재 7%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급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높아져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젊은 세대가 이제 집을 사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미국은 왜 아파트 같은 책상을 못 냈느냐. 이것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문화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돼 온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ICE 모기지 기술에 따르면 미국 모기지 대출자는 11조 5천억 달러의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아론 마노하르는 차입자들은 오히려 모기지를 갖고 집을 완전히 소유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 이유는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헬로, HLOC와 같은 더 위험한 부채 상품, 금리가 높은 상품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예상되는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면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매력적으로 될 수 있기는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집을 직접 구매하거나 모기지 상환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긍정적인 점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피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쌓고 부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주택은 못 사더라도 다른 쪽으로 금융자본을 좀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부채를 안 갚게 한다든지 안 갚는 거로 아니 그 부채를 또 안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심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단지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하늘에서 무서운 러시아 드론들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의 사기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 드론들.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7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새롭게 개조된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까지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11일 BBC가 특파원 현지 보도를 통해 전했다.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키이우 사람들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강인해졌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다.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동원돼 종종 단일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중에서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인 항공기가 떼지어 접근하는 소리에 무감각해진 민간인들조차 전쟁 초기 이래 처음으로 방공호 지하철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하고 있다. 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전투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정거리도 약 2,500km로 늘어났고 적재 탄두도 50km에서 90km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 공세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2025년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드론을 공격하기 위한 레이저건 이런 거를 우리는 또 개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두 노 부부가 아마도 그 피난 시설로 옮기고 있는 그런 순간이 포착된 그런 상황입니다. 러 외무장관 러브 관계 아무도 못 꺾는 형제. 차민영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7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 러북회담 결과를 보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2일 북한 원산에서 열린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양국 관계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형제 인빈시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브라더후드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곳에서 조선인민군 병사들과 러시아 군인들이 피와 생명을 바쳐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으로부터 쿠르스크 해방을 안당했다. 일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이용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이 보내는 군인들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무기, 탄약을 제공할 채비를 갖췄답니다. 이게 원산공항에서 마중온 사람들의 그 사진이 조선통신에서 보도한 것을 가져온 것 같네요. 북러 로맨스는 되고 한미 브로맨스는 절대 안 된다는 라브로프. 제가 이런 건데 밑에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된 원산 리조트 관광특구에 러시아 관광 많이 보낼게요. 원산에서 이 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기왕에 만들었는데 외화버리즘 합세 이래가지고 러시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부 남북관계 회복 북관심사만 지원할 것. 김가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이 원산 회담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한미관계를 대북관계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로동맹은 되고 한미동맹에 의한 북한 관계를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북로동맹이라도 북한이 관심사만 지원하지 미국 애들처럼 북한의 그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따위 거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경고한 것으로 이해가 되긴 됩니다. 지금 한미일 합동훈련들이 잘못하면은 한국 빠지고 한미일 훈련만 진행되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이라기보다도 좀 두고 봅시다.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 세월은 빨리 지나가니까 사람들 빨리 늙어버리고 어쨌든 폴란드 제2차 K2 전차 조달 계약 체결, 한국은 미 동맹국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CNN 일본판이 7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K2 전차 180량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에 합의에 근거한 이 두 번째 조달이 된다. 최종적으로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의 수는 1000량 가까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유럽 유수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세계 곳곳의 전 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고갈되는 가운데 한국은 특히 미국 동맹국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외 다른 나라로 침공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나토의 제1방어선으로 간주된다. 계약 액수는 67억 달러, 약 9,870억 엔 정도로 지원 차량 80량이나 탄약, 폴란드군 전용의 병참 훈련 패키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 K2 주력 전차를 두고는 세계 최강급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럽이라는 평탄한 평야지방에서 개발된 전차보다는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K2 전차가 아주 힘든 지형에서도 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 추위에도 잘 견디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소개가 됐죠. 폴란드 국방부는 당시 합계 980량의 K2 전차 638문의 K9 자주류 탄포 48대의 FA-50 전투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서부 루츠크로 드론 공격을 가하자 폴란드 정부는 예방조치로 전투기를 긴급 발전시켰다. 루츠크는 폴란드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평화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은데 그 남북한 및 한국 전쟁은 한국의 방위산업 자주 국방을 향한 오랜 결실이 군사강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역사의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민족이 두 나라로 갈려가지고 벌써 80년이 지나고 그러면 한 두세 대가 지금 넘어가고 이제 한 100년이 넘어가면은 한 3세대가 지나면은 우리가 남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지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이민족 이국가 우리는 서로 남이다는 그런 거가 되기 전에 쭉 1000년 이상 삼국 통일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의 그 통일된 민족으로서 쭉 그 국가 형성을 해왔는데 여러 종족이 민족이 합쳐진 그런 나라보다는 조금 그 국가관이 그래서 남다르죠. 향후는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인종 국가가 우리나라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남북한 대치사항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키웠다. 이런 거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와 무역 단절까지 시사, 브라질 룰라, 트럼프와 정면 충돌. 조양준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7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의 50% 관세 후폭풍, 미 식탁 물가 덮친 자충수 우려.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은 미국을 까는데 다들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 아새끼들이. 미국은 세계 최대 커피 원산지인 브라질로부터 지난해 60kg 기준 원두 814만 포의 커피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소비량의 33%에 해당한다. 또 브라질과 중국이 속한 경제연합체 브릭스의 단일 통화 창설을 검토한다며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서겠다는 뜻 역시 밝혔다. 이런 것가 후에 나온 거냐 하면은 먼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세를 50% 매기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룰라 대통령이 이같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브라질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리고 2024년은 미국은 브라질과의 상품 교역에서 70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관세 50%를 때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미국은 왜 대브라질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관세 50%를 매겼을까? 철강, 알루미늄, 브라질은 미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데 이로 인해 미국 철강 산업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서 관세 부과를 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냐 적자냐가 아니라 어느 산업에 피해가 가느냐가 미국 관세 정책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라질만큼은 정치적인 목적, 브릭스 또 그다음에 단일 통화 창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또 정적 문제도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미국과 브라질이 붙었다. 근데 뭐 붙어봐야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한 나라도 없죠.
뭐 전 세계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5% 레터 한국 답장 요구 오연석 외 2명의 기자가 중앙에서 7월 9일 날 했던 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서한 통보를 10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브라질이 그 이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 무역 흑자 여부도 없죠. 저기 미국이 영국한테도 흑자를 보고 있네요. 가장 적자를 보는 게 역시 중국이고 2,954억 달러, 유럽연합이 2,356억 달러. 근데 이쪽에 뭐 30 몇 프로씩 이렇게 그 관세를 붙였죠. 멕시코도 그렇고, 베트남은 잘 타결이 돼가지고 20% 합의가 됐고, 그러면은 대만, 일본, 한국 요 세 나라가 대만이 우리보다 더 흑자를 내고 있네요. 그러면은 32% 매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이번에 25%로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 언론 애들이 트럼프 개새끼 이런 식으로 입이 나오도록 언론의 방향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일본과 같이 조금 대우를 받은 관세니까 이걸 더 협상해서 내려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이바구가 나와야지 이게 참 이상한 나라의 언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서 대만 로켓 발사, 외국 로켓 발사는 최초. 유세진 기자가 뉴시스에서 7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위성 탑재 않은 채 발사, 목표고도 100km 도달 못하고 낙하. 대만 제조업체 엔진 성능 등 확인이 주요 목표. 일본 늘어나는 해외 로켓 발사 수요, 일본으로 유인 계기돼야. 평화 목적의 위성 발사라고 하지만 로켓이니까 그 탑재 앞에 탄두를 붙이면 미사일이 되는 거죠. 대기권을 넘어가는. 한마디로 대만이 만약에 사태 때 중국 북경이나 상하이 쪽에 날려버리겠다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 대만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 12m, 직경 60cm, 무게 1.4톤의 2단식의 로켓으로 일본에서 국내에서 처음, 그러니까 로켓이라기보다는 이건 미사일 성격일 것 같네요. 미사일도 물론 큰 건 큽니다만 어쨌든 엔진은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번 대만 제조업체는 홋카이도에 거점을 둔 대만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만계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 내 거점을 두고 있다면 일본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발사 훈련 장소를 홋카이도 다이키초 우주항에서 했다는 것은 향후도 그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쪽에 홋카이도의 다이키초 우주항을 빌려서 한다 그러면 일본의 수입도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칸, 이재명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줄여서 이제 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배경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 할 때 칸이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호칭으로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경주 에이펙 올 것이라고 말해 정규제 TV가 발언 속에 김종목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7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 11일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규현 홍보수석이 배석했다고 한다. 참 특이한 사례죠.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보수 농객으로 알고 있는 2명의 이상야릇한 애들을 불러다가 점심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전 주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고도 했다. 중국 정술정 행사 참여를 두고는 이 대통령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게 이 정규재라는 친구가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영 아닌 국민을 이 말이 엄청 거슬리네요. 정규재 TV 취임 40일 이재명 대통령의 묘하고도 재미난 대화 이런 식으로 말들을 갖다가 희화화해서 점스럽게 공식 채널로는 말을 못하고 변절자들을 불러 간을 보려 하는 이 간. 정규제나 적업자나 모두 변절한 보수 농객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의 진정한 보수는 이제 없습니다. 진영이 아닌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버리는 정치 권력의 해바라기 같은 얘기하죠. 해바라기 같은 새끼들이다. 조갑재 씨는 나보다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새끼라고 얘기하면 좀 결례긴 한데 초청을 해도 가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은. 니들이 보수라면은. 근데 정규제는 뜨하니 그 대통령과 무슨 그 선거 전에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 집회에 초청 인사로 가가지고 참석을 해서 그 레프트 쪽으로 획가닥 그 변절하는 그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모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 건방을 또 근데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낫긴 낫겠죠. 저도 근데 뭐 감정의 동물이 돼서 전작권 한수 국익에 도움되나 자존심 아닌 국가 전립 관점에서 접근해야.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 7월 12일 뭐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전작권 한수 위에 협의 진행 예정. 노정부서 기한부 추진 이후 우파 정부서 연기. 박정부 전작권 환수 조건부 변경 호평받았었고 연합군이 따로 작전권 행사에서 사실상 불가능. 미군의 권한 책임 부여에 한반도 방어 강화해야.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냥 읽는 시간은 뭐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했고 통합사령부 장관은 사령부 장관은 사성장군이죠. 사성장군.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삼성장군이 되고 일본이 사성장군이면은 이제 주한미군 그 위상은 주일미군보다 위상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로 벌써 그 변화에 그 미국의 의도를 속내를 비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작권은 미군 대장이 맞는 것으로 했다. 한국 좌파 정권은 환수, 자주권 운운은 사실상 친중 매국적이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방위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평화라는 게 순서가 틀렸다. 평화가 먼저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임금 인상률 투자자의 공개 유가 증권 보고서의 기재 의무.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해봤습니다. 7월 12일 교도통신인데 금융청이 상장기업이 사업연도마다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유가증권 보고서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사업보고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업원 급여 증감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고물가에 뒤치지 않는 수준의 임금 인상과 상여금 증액 여부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중요한 판단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열쇠라고 평가하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재촉하려는 목적도 있다. 유보는 주주의 수가 많은 비상장 기업 등도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인재에 관해 유보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종업원의 수나 평균 연령,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간급여가 있다.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과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 남녀 임금 격차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공개 확충에서는 급여의 증감을 어떤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인재 획득으로 어떤 전략을 책정하고 있는 데 있어서 설명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업보고서의 그 인원 현황이나 이런 거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일본은 어떤 전략을 책정하고 있는지, 인재 획득을 위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한 수 위입니다.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용 메뉴에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제조업은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제조업은 제조 원가까지 공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외관법에 의해서 지금 제조 원가는 공개를 안 하기로 되어 있죠. 기업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전체 제조 원가를 내놓으면은 그거 기업 비밀도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그 제조 원가 그냥 역산해서 풀이해내는데 그런 수준을 뭐가 기업 비밀이라고 비공개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증감률까지 표현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공시에서는 임금 증감률, 그러니까 인상률 이런 것들은 율로서까지 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만 하고 있지. 어쨌든 그걸 통해서 분석자가 증감률을 분석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많이 1분기 걸 했습니다만은 우리 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성장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임금 인상은 되고 있고 이걸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물가는 오르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GDP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난이와 우동의 짜투리가 인기, 고급품 이미지로도 저렴하고 편하게 7월 12일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우동을 제조하다가 남는 짜투리 3cm나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 그 양농원이나 뭐 이런데 그냥 무료로 그냥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는 팔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령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 식당 등에 기증하기 시작했었는데 시가시나리 세무라의 데이 서비스 센터, 데이 서비스 11 서비스 센터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풍령에서는 기증된 면을 오코노미야끼의 반죽이나 경단의 형태로 해 낭비 없이 조리해 제공, 시설에 입주하는 고령자에게 환영받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물리는 힘이 쇠한 90대의 사람도 있어 우동의 면이 원래 짧으면 오히려 먹기 좋게 느껴진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면발 뭐 면발치기라고 해서 주룩 흡해가지고 쫙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하지만 나이 들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한 입에 쭉쭉 면발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짜투리 우동 면발을 포장해서 팔고 있는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거 하는 데가 아키다현이니까 동북 그 어저께도 아키다현 그 제가 옛날에 그 뭐 저기 재련소 견학 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저임금도 가장 싼 데고
좀 못 사는 그 도도부현이다 보니까 이런 책상까지 낸 것 같습니다. 목루톡톡 중국화되는 한국. 제가 그 안중칭미 부부 방송인데 상관관계 추론의 그 귀재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 추론을 조금 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견해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다 이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이 없으면 못 살 줄 아냐? 맞다. 못 산다. 중국의 소비 내수 있냐? 없다. 세계 공장 역할 아직은 하고 있으나 세계 소비 시장 역할을 못한다. 브라질 꼭 중국산 쓸 필요가 없다.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한다. 브라질이 중국에 대두를 팔기 시작했다. 중국이 가난해졌다. 중국이 돼지고기 사 먹을 돈이 없다. 브라질 콩을 팔 데가 없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식욕이 없고 농산물 수요가 떨어진다. 일본 옛날처럼 먹지를 못한다. 소비량이 줄었다. 미국과 브라질 정치적 대립이다. 결국 미국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요거에서는 상관관계 추론의 증거보죠. 이렇게 좀 조금 좀 언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별도의 통화 체제 이런 것까지 넣어서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요. 아시아인을 겨냥하는 것이 트럼프의 출생신권 제한이다. 아시안들이 주로 많이 해먹었었다. 흑인들 법에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 학비가 적게 들어간다. 참정권 얻어 중국인들이 상원은 하원 선출로 들어가려고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출생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CNN은 흑인들을 조명할 뿐이다. 국제관계 뉴스 한국 언론 스스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미국 좌파 언론 베껴쓰기일 뿐이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석유 전쟁이다. 핵심을 빼고 보다는 한국 언론. 여러 관점의 뉴스가 필요한데 정해진 어젠다만 보게 하는 수준. 글로벌 어젠다는 그저 따르게 하는 음모이다. 우리니까 얘기하는 것이다. 융칸 때에도 코로나 백신 바뀐 것은 없다. 이걸 간파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방임 부담금 100% 화끈하게 다 주라. GDP 5% 써라. 한국 외교관 수준이 안 된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한다. 과도하고 무도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더블로 준 다음에 나올 얘기다. 미국과 한국이 동질 수준이냐? 가불관계 아니냐? 현실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못 읽지? 대안이 있냐? 없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당신네들이 준비 안 했을 뿐. 전자권 육값 떨고 있다. 원칙론적으로는 말은 맞지만 전 세계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 얼마나 있나. 미국 외에는 없다. 나토 보고 방임이 내라 해도 안 내는 이유. 미국이 떠나면 누가 지키나. 우크라 경험하고서 이제야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북한 경제개발 대신 국방비 지출 많으면 힘들어진다.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이 주체사상.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 모든 문명국은 노예를 기반으로 한다. 반복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 정신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창의적인 것에 머리를 쓸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잔일을 시키고 지들 지배 세력들은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쓴다. 이런 얘기의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때문에 경제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미군 때문에 다시 침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방위비 대신 경제개발을 올인할 수 있었다. 현대전에 우리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 미국이 빠지는 순간 국력은 급락했다. 중국이 서해를 장악해도 가만히 있겠다는 게 제명합니다. 해상을 중국에게 넘겨주고 대만 유사시 미국이 이동하기에 불편하게 서해상에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서 미군이 넘어가기 하는데 해군이 넘어가는데 불편하게 만들겠다. 완전 친중 매국노라고 전제를 하고서 매기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후보 3명 미세일 후보였었는데 갑자기 모스탄과 고등창이 들어왔다. 시팩 출신자들이 갑자기 후보로 들어왔다. 매우 걱정된다. 일본이 부활할 것이다.
일본 천황이 몽골에 갔다. 몽골 축제 10일 빨리 하고 있다. 민감한 얘기 할 수가 없다. 공식 채널이 터질 수도 있다. 비공식 채널에서 하겠다. 미국은 3분의 2 철수할 수 있다. 미국은 무기체제를 이미 바꾸었다. 없어도 한국은 지킬 수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 사람을 빼고 싶다. 미국도 군대 숫자가 줄고 있다. 평택경제 폭망. 주한미군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일본으로 간다. 한반도 자체가 전쟁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일본도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최전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중국화 종북화 된다면 분명 전쟁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제명칸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평화유지긴 이름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 비반트가 분명히 있다. 별반이라는 겁니다. 일본 총리,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가정보원 뭐 이런 거겠죠. 원래는 항미 조직이었는데 최근 들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 들은 첩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불가침 전쟁 불량 법제화 검토? 누구랑 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남한 애들끼리로 하면 가능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전제권을 가지고 북한이 남침을 해도 불가침 전쟁 불용 법제하니까 법으로 남침을 해도 싸우지 말라 하는 얘기냐? 그래도 이재명 좋아하는 놈들이 많은 게 이상하다. 어쨌든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평택기지는 남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외국 자본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기업 중국에게 팔아먹고 있다. 그러면 한국, 일본은 전쟁만 기다리면 된다.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미훈련 아마도 미일훈련으로 바뀔 것이다. 포스코 중국 공장 중국에게 팔았다. 친중 매국노가 된 이재명. 시골에 중국인들이 농토를 사고 있다. 이걸 왜 안 막냐? 한편이니까. 신토불이 이제 안 먹을란다. 중국인들이 재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메이드 인 US 거 먹어야 한다. 유통도 중국인들이 잡으려고 한다. 규제를 안 하는 정치인들 놈 우리나라 망했다. 미국산 일본산 먹어라. K-팝 한류 끝났다. 첫 캐대원 일본과 미국이 만들었다. 어차피 대량 소비되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이다. 왜냐? 한국 엔터 중국한테 거의 먹혔다. JYP는 아직 버티고 있다. BTS와 블랙핑크까지가 마지막일 것이다. 정전에 확인 없이 JYP까지도 중국한테 맡겼다라고 확인 안 하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약간 수정을 하는 것 같네요. 또 몇 푼의 영혼까지 파는 한국인들이 한국 멸망을 불렀다. 변수 만난 전주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 재검토. 경제 잘못되면 다 윤칸 핑계 될 것. 중국 AI 투자 빼고 한국 AI에 투자하는 미국 자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AI 패권 가지고도 또 이 무역 전쟁 외에 AI 패권 가지고도 미중 전쟁이 급격히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중국의 그 AI 그 연구단지를 아주 친천일색으로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